포목 상인이 방 안에서 홀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려 했습니다. 그때 약재상 주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이 유서는 최객주가 쓴 것이 아니오. 그리고 최객주는 죽지 않았소. 전직 포도청에서 쫓겨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지요. 7개의 단서 포도청 포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다 알았소? 유서의 낙관 위치가 틀렸소. 그것이 전부였소. 그런데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담녀 조선 탐정 홍서방 죽은 자가 쓴 편지 1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촌 장터 한쪽에 낡은 약재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홍서방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가 40줄이나 됐는지 50줄인지 알기 어려운 인상이었고 말이 적었으며 손님이 와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건을 들고 오면 홍서방이 나섰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포졸이 안 움직인다. 이웃이 땅을 빼앗았는데 증거가 없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홍서방이 약재상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부분 답을 들고 왔지요. 서생원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돈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홍서방이 잠깐 생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최객주가 죽은 것은 가을 초입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발견됐고 유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지요. 포졸들이 왔습니다. 유서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잠깐 불러 물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유서는 최객주가 쓴 것이 아니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객주는 죽지 않았소. 서촌 장터에서 가장 큰 포목전을 운영하는 최객주가 아침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행수 박가가 주인 어른이 아침 문안 인사를 받지 않는다며 방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방 안창가에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졸 김가가 현장에 왔습니다. 유서를 읽었습니다. 최객주의 전 재산을 아들 도식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처 임씨에게는 거주할 집 하나만 남긴다고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몸이 오래 좋지 않았으니 이것이 마지막임을 알아다오. 김 포졸이 도식을 불렀습니다. 도식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임씨 부인도 불렀습니다. 임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연사로 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약재상 홍서방이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홍서방이 마당에 들어선 것은 이웃 상인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최객주와 오래 거래한 상인인데 이 죽음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지요. 최객주가 사흘 전 직접 만났을 때 전혀 몸이 아픈 기색이 없었다 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달 거래 이야기를 했다고요.
홍서방이 마당에 서서 집 안을 훑었습니다. 서생원이 옆에서 따라다니며 적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신발이 어디 있소? 김포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객주 신발이요. 어디 있소? 행수 박가가 대문 옆 신발장을 가리켰습니다. 홍서방이 걸어가서 신발을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창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뒤집어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서생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신발 냄새를 맡으십니까? 홍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서방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포졸이 막으려 했습니다. 홍서방이 이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서가 창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유서를 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보는 것이었지요. 종이를 가볍게 기울여 빛에 비추었습니다. 글씨 회계 방향을 손가락으로 따라 짚었습니다. 그리고 낙관 위치를 오래 보았습니다.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낙관이 오른쪽 아래에 있소. 서생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왜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유서의 낙관을 찍을 때는 왼쪽 아래에 찍소. 오른쪽 아래는 편지에 찍는 위치요. 이 문서를 쓴 사람은 유서를 많이 쓰거나 본 사람이 아니오. 다만 편지는 많이 써본 사람이요. 서생원이 받아 적었습니다. 홍서방이 이웃집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따라가며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것이 있느냐고요. 왼쪽 집 노파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소. 객주 집 쪽에서요.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몇 시쯤이었소? 노파가 말했습니다. 달 울기 전이었소. 한 사람이 걸어 나가는 소리였소.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 아니고?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한 사람이었소. 서생원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서방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홍서방이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벼루를 들었습니다. 벼루에 남은 먹을 손가락으로 찍어 맡았습니다. 서생원이 이번에는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홍서방이 유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글씨 위에 손가락을 아주 가볍게 대었습니다. 글씨 획 위에 먹을 손끝에 묻혔지요. 그것을 벼루의 먹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서생원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는 짙은 검정에 가깝고 하나는 약간 갈색 기가 도는 검정이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유서에 쓰인 먹과 방안 벼루의 먹이 다르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벼루를 썼다는 말씀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썼다는 말이오. 홍서방이 신발을 다시 살폈습니다. 간밤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마당에 습기가 남아 있었지요. 최객주의 신발 밑창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밑창에 강변의 진을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서촌에서 강변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홍서방이 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최객주는 강변에 다녀왔소.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강변에 갔다는 말씀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죽기 전이 아니요. 어젯밤에요. 죽음이 있기 전 시각에. 서생원이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최객주는 언제 죽은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오. 혹은 아직 죽지 않았거나. 홍서방이 아들 도식을 만났습니다. 도식이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홍서방이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서생원이 옆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글씨를 본 적이 있소? 도식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유서의 글씨가 아버지 글씨와 같소. 도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소. 도식이 바라보았습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붓을 자주 쓰시오. 도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예. 홍서방이 도식의 오른손을 가리켰습니다. 손을 좀 봐도 되겠소. 도식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서방이 도식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살폈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를 보았습니다. 서생원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홍서방이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씨를 자주 쓰는 사람의 손이 아니오. 도식이 당황했습니다. 소인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배웠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쓰지 않는 손이요. 붓을 쥐는 자리에 굳은 살이 없소. 3달 이상 붓을 쥐지 않은 손이요. 도식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이요? 도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인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도련님이 유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요.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오. 도식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홍서방이 임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임씨가 안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부어 있었으나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홍서방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어젯밤 주무셨소? 임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새벽에 소리를 들으셨소? 임씨가 말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홍서방이 임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씨의 왼쪽 손목을 잠깐 보았습니다. 임씨가 손을 소매 안으로 당겼습니다. 홍서방이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바깥 어른과 사이가 좋으셨소? 임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예.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유서에서 부인에게는 집 한 채만 남겼소. 섭섭하지 않으셨소. 임씨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홍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소. 마당에 나와서 서생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의 왼손목에 먹물이 묻어 있었소. 홍서방이 최객주의 포목전으로 갔습니다. 행수 박가에게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직접 쓰신 문서가 있소. 평소에 쓰신 것으로요. 박행수가 서랍에서 오래된 거래 장부를 꺼냈습니다. 홍서방이 펼쳤습니다. 최객주가 직접 쓴 거래 기록이 있었지요. 홍서방이 유서와 거래 장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서생원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끝처리가 달랐습니다. 장부의 글씨는 끝이 올라갔고 유서의 글씨는 끝이 내려갔습니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람 글씨가 아닙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오. 단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쓴 것이오. 서생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왼손으로 쓴다고 글씨체가 달라집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쓰는 사람이 왼손으로 쓰면 끝처리가 반대로 나오. 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오. 이 유서는 최객주 본인이 왼손으로 쓴 것이오. 홍서방이 박행수에게 물었습니다. 박행수, 최 어르신이 요즘 이상한 점이 있었소. 박행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2달 전부터 어르신이 가끔 혼자 나가셨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말씀 안 하시고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오셨습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셨소?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최 어르신 거래처 중에 빚을 진 곳이 있소. 박행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오. 지금 물어보는 것이오. 박행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달 전부터 큰 거래처 하나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얼마요?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포목전 전체를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홍서방과 서생원이 약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생원이 기록한 것들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첫째, 유서의 낙관이 편지 위치에 찍혀 있음. 둘째, 새벽에 집에서 나간 발소리 한 사람. 셋째, 유서의 먹과 방 안벼루의 먹이 다름. 넷째, 최객주의 신발에 강변 진흙 냄새. 다섯째, 아들 도식의 손에 붓 굳은 살 없음. 여섯째, 글씨체 분석 왼손으로 쓴 것. 일곱째, 임씨 부인 왼손목에 먹물. 서생원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이 유서를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생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쓴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객주가 썼소. 왼손으로. 그리고 임씨 부인이 그것을 베꼈소. 서생원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단서들을 순서대로 맞추면 이렇게 돼요. 하나. 최객주는 큰 빚에 몰렸소. 포목전 전체를 날릴 규모요. 둘. 최객주는 2달 전부터 남쪽 한강 쪽으로 나다녔소. 강변 어딘가에 갈 곳이 있었소. 셋. 어젯밤 비가 내리는 새벽에 집을 나갔소. 신발에 강변 진흙이 묻어 있었소. 넷. 방 안벼루에는 먹이 있었으나 유서는 다른 먹으로 쓰였소. 유서는 이 방에서 쓰인 것이 아니오. 다섯. 글씨체 분석 최객주가 왼손으로 쓴 것이요. 여섯. 임씨 부인이 그것을 오른손으로 베껴서 이 방에 놓았소.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왜 최객주가 왼손으로 쓴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쓰면 자신의 필체가 그대로 나오. 임씨가 베끼기 어렵소. 왼손으로 쓰면 필체가 흐트러지오. 임씨가 조금만 연습하면 베낄 수 있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2 사람이 함께 꾸민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포졸이 약재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객주 댁에서 당신이 한 말이 돌고 있소. 임씨 부인이 유서를 꾸몄다는 이야기요. 임씨가 억울하다며 울고 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 왼손목의 먹물을 보셨소? 김포졸이 말했습니다. 집안일에 먹물이 묻을 수도 있지 않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왼손목이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왼손목에 먹물이 묻는 위치가 있소. 붓을 누를 때 종이를 잡는 손 위치가 바로 그곳이요. 김포졸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요. 최객주는 죽었고 유서가 있고 사건은 마무리됐소. 당신이 개입할 이유가 없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객주가 죽지 않았다면 어쩌겠소? 김포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시신이 있소. 시신을 보셨소. 김포졸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시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최객주의 시신은 발견 당일 가족들이 서둘러 염을 하고 매장했다 했습니다. 당일 매장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통상사흘장이 기본이었지요. 홍서방이 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묻은 이유가 2가지요. 서생원이 받아 적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하나 시신을 오래 두면 이상한 점이 발견될 수 있소. 2 혹은 시신이 애초에 없었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시신이 없다면 무엇을 묻은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오. 무덤에 무엇이 있는지. 서생원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무덤을 파야 합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직접 팔 필요는 없소. 묻은 사람에게 물으면 돼요. 홍서방이 박행수를 단 둘이서 만났습니다.
서촌 골목 끝 사람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녁이었지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박행수, 무덤에 무엇이 있소? 박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을 10년 믿었소. 그 믿음이 있으니 이 일을 당신에게 시킨 것 아니겠소. 당신이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요. 박행수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예상했소.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부탁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왜 스스로 사라지셨소? 박행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홍서방이 모든 것을 다시 놓고 생각했습니다. 단서들이 맞는 듯 하면서 하나가 걸렸습니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이 유서를 베꼈다는 것 아닙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 왼손목에 먹물이 있었소. 그런데 임씨 부인의 손을 보았소. 손이 고왔소. 글씨를 쓰는 손이 아니었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먹물은?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은 유서를 쓴 것이 아니오. 지우려 했소. 서생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유서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소. 유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소. 없애려 했으나 시간이 없었소. 먹물이 손에 묻었소. 그리고 포졸이 왔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서를 가져다 놓은 것은 누구입니까? 홍서방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객주 본인이요. 홍서방이 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맞추겠소. 최객주는 큰 빚에 몰렸소. 포목전 전체가 날아갈 규모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빚이 아들에게 넘어가오. 최객주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소. 2달 전부터 한강 쪽으로 나간 것은 강 건너 다른 곳에 새 삶을 준비하러 간 것이요. 신분을 받고 살아가기 위한 준비요. 어젯밤 새벽에 집을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소. 그 전에 왼손으로 유서를 썼소. 유서를 방 안에 놓았소. 이유는 2가지요. 첫째,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재산을 넘기는 것. 둘째,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새 삶이 가능한 것. 임씨 부인은 이것을 몰랐소. 아침에 일어나 유서를 발견하고 놀랐소. 지우려다 포졸이 먼저 왔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임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것이군요.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객주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소. 강 건너 어딘가에. 다음 날 홍서방이 김포졸을 찾아갔습니다. 김포졸이 마주치기 싫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시신이 없소. 김포졸이 말했습니다. 매장했다고 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무덤에 옷가지가 들어있소. 박행수가 확인해 줄 것이요.
김포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객주는 살아있소. 빚을 피해 스스로 사라진 것이오.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새 삶을 시작하려 한 것이오. 범죄가 아니오. 다만 이 사건을 타살로 처리하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오. 김포졸이 오랫동안 홍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다 알았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유서의 낙관 위치가 틀렸소. 김포졸이 말했습니다. 그게 뭐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처음 본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소. 도식이 홍서방 앞에 섰습니다. 포졸들이 도식을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그것을 뒤집었지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이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왜 혼자 사라지셨습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빚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셨소. 당신이 알면 막으려 할 것이라 생각하셨겠지요. 도식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겠소?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소. 도식이 바라보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객주가 왜 빚에 몰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오. 그 빚이 단순한 거래 실패가 아닐 수 있소. 도식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객주를 파산시키려 했을 수 있소. 홍서방이 박행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빚을 진 거래처가 어디요?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한양 최대 면포 도매상 이 객주 쪽입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이 객주가 갚을 능력이 없소.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이 객주와 최객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소?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어르신이 새로운 거래 루트를 뚫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직접 들여오는 루트였지요. 그것이 성공하면 한양 포목시장 전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 객주 쪽이 가장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지요.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최객주를 망하게 하려고 빚을 갚지 않은 것이요.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밀려난 것이요. 홍서방이 이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이 객주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홍서방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이 최객주 일을 파고든다는 소문을 들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객주에게 진 빚을 갚을 의향이 있소. 이 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객주는 죽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살아 있소. 이 객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객주가 스스로 사라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소.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 파산으로 몬 것이요. 이 객주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없소. 이 객주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객주가 살아 돌아오면 있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서방이 서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최 객주를 찾아야 합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 쪽이 먼저 찾을 것이요. 서생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 객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소. 이제 이 객주는 초조할 것이요. 최 객주가 돌아오면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요. 이 객주 쪽에서 먼저 움직일 것이요.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홍서방이 약재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냥은 아니요. 한 가지가 아직 안 풀렸소.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혼자 이 일을 꾸몄다면 간단하오. 그런데 이 객주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닐 수 있소.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객주의 서재였습니다. 이 객주가 밀서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밀서를 건넸습니다. 심부름꾼이 밤 거리로 나섰습니다. 포도청 방향이었습니다. 포도청 앞 어둠 속에 관복 차림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밀서를 건넸습니다. 사내가 밀서를 받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잠깐 불빛에 비쳤습니다. 깊은 주름, 차가운 눈빛, 포도청 종이품 관복.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서방은 그날 밤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 객주가 사라진 것은 그저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편에서 드러납니다.